깊고 푸른 밤,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공간에서 한 남자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정호 씨,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그의 삶과 그의 가족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어쩌면 파멸을 예고하는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호 씨의 가족들은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승민,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보이지 않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이수연은 가정주부로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의 아내 김미영 여사는 남편의 병세 악화로 지쳐 있지만 가족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헌신적인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각자의 내면에는 상속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욕망이 뒤엉켜 있습니다. 정호 씨가 병상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유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유서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만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 간의 화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서가 과연 가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욕망을 깨워 갈등의 불씨를 지필까요? 마침내 정호 씨는 유서 작성을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는 가족들을 병실로 부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은 가족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유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정호 씨의 유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남은 재산 중 일부만을 가족에게 분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분배될 재산마저도 가족 간의 화합과 헌신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이 유언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경우 유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단서까지 덧붙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들에게 삶의 가치와 도리를 일깨우고자 하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 유언은 가족들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승민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정작 자신의 몫은 너무나 적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즉시 유언의 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미영 여사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려 애썼지만 자식들 간의 갈등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예감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가족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닌 오히려 파괴의 씨앗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승민은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서가 자필 유언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유언의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조건을 따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승민은 변호사를 통해 상속 재산 관련 가족 간의 법정 소송이 최근 10년간 60%나 증가했다는 사실과 명확한 유언, 부재나 복잡한 유언 절차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필 유언이 훼손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생각까지 합니다. 수연은 오빠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승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이런 불공평한 유언은 받아들일 수 없어. 승민의 목소리에는 이기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이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유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 여사는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설명했지만 승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셨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승민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회사를 성공시킨 자신만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수연은 가정주부로 편안하게 지냈으며 어머니는 남편의 병간호에만 매달렸으니 사실상 자신이 이 모든 재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유언 검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변호사는 정호 씨의 유언이 자필 유언으로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승민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정호 씨가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유언 집행자가 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 없이는 유언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유언을 할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승민은 이 부분을 노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승민은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수연은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미영 여사는 자식들 간의 불화에 가슴 아파하며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가족들을 갈라놓는 비극의 씨앗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갈등은 한국 사회의 상속 분쟁 증가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10억 원 미만의 규모에서도 유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명확한 유언의 부재와 복잡한 유언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은 마치 그들 가족의 이야기인 듯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정호 씨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의 내용을 고심하는 과정과 가족들이 이 유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절절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언에 가족 간의 화합과 헌신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수연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랑 끝에 선 가족들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미영 여사와 승민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영 여사는 남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열했습니다. 승민은 일기장을 읽으며 점차 얼굴의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깨달음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승민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성공했지만 그 성공 뒤에는 아버지의 헌신과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들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뜻마저 거스르려 했습니다. 승민은 수연과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겠다고 가족들과 화합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유언 무효 소송이 아닌 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들이 함께 유언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호 씨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과 유언, 검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생존 시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정호 씨의 유언은
이미 그의 사망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족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정호 씨의 유언을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승민은 자신의 몫을 줄이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수연은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노력했습니다. 미영 여사는 남편의 마지막 뜻이 결국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호 씨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탐욕과 헌신 사이에서 갈등하던 가족들은 결국 사랑과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시작된 비극은 가족들의 따뜻한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가 아니라 상속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호 씨는 처음부터 가족들이 이 유언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유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던지는 삶의 지혜이자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